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새 총리가 될 제신다 아더는 새 정부는 국민당이 계획했던 세금 감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더는 또 대마초의 개인적인 사용을 합법화하겠다는 국민투표 문제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던 노동당 지도자는 미디어 연설을 통해 새 정부에서 일할 21명의 노동당, 뉴질랜드 퍼스트당, 녹색당의 장관을 선출한 다음 간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던 새 총리는 국민당의 세금 감면 계획은 취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뉴질랜드 퍼스트와 녹색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당의 세금 감면 계획은 중저소득층에 더 혜택을 주는 노동당의 세금 제도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초의 개인적인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오는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 그리고 녹색당이 합의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 주 중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세 개의 정당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수 이민 입국자 수를 연간 2만 내지 3만 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과 노동당의 키위빌드 주택 정책에 따라 앞으로 10년에 걸쳐 10만 호의 집을 짓되 그 절반은 오클랜드에 짓는다는 것.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이 합의한 대로 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의 토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인이 대주주로 돼 있는 회사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당은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정책인 컨테이너 부두를 왕가레이 부근 노스포트로 이전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등입니다.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 연립정부에서 윈스턴 피터스는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맡게 돼 앞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화요일 제신다 아던 차기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사이에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밝혀졌습니다. 또 뉴질랜드 퍼스트당 의원 4명이 장관직을 차지하게 됐는데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노동당 정부 시절에도 노동당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자신의 직책을 매우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아리키 델라메어 전 이민부 장관은 노동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부는 이민자 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1년간 이민 입국자는 7만 1,000명이었으나 제신다 아던 새 총리는 연간 2만 내지 3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는 연간 이민자 수를 10,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강력하게 로비해왔습니다. 투아리키 델라메어 전 이민부 장관은 새로운 연립정부는 이민법 개정 없이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민부 장관은 비자 규정을 바꾸어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책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뉴질랜드 국회에서 비자 발급과 관련된 새로운 이민 규정을 승인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법 변경에 따라 부모 초청 비자가 동결되면 수천 명의 고령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65세에서 84세 사이의 불법 체류자는 647명이라고 밝히고 4명은 이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자는 부모를 5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부모 초청 이민을 승인받은 숫자는 3,803명에서 5,968명 사이였으나 초청 이민 비자가 동결되고 나서는 4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이민 변호사는 이미 부모 초청 이민을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일단 초청 이민 비자가 동결되면 고령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여기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새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택과 토지 매각을 금지하면 뉴질랜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는 주택지와 농장의 매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뉴질랜드인이 대주주로 돼 있는 회사에 한해 매각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KMPG의 저스틴 앤소는 뉴질랜드 경제는 해외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호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없으면 뉴질랜드 경제가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룹은 이러한 정책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 정부는 집값이나 무역, 경제성장, 직업, 기술 인력 등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소는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경제적인 고립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스타운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바나 레스토랑은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퀸스타운은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어 이들을 안내하고 케어해줄 해외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짐 볼트 퀸스타운 시장은 해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바, 레스토랑, 깨끗한 모텔, 호텔 등은 해외 인력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한꺼번에 3,000명 정도의 임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새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워크비자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이민자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뉴질랜드인을 훈련시켜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볼트 시장은 퀸스타운의 대부분 직장은 이미 뉴질랜드 현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목축 농가에 대해서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당 의원들은 노동당과의 협약을 통해 몇 명의 장관이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수자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환경 관리를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당은 총선 전 농민들에게 1억 3,600만 달러를 지원해 목축업보다 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만약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색당의 제임스 쇼 지도자는 농민들이 낙농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녹색당은 강제로 소의 숫자를 줄이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목축농가가 업종을 변경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쇼 지도자는 많은 목축농가는 초지를 구하기 위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우유값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 지도자들은 연립정부 구성 합의서에서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 50센트로 인상하고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 75센트, 리빙 웨이지는 20달러 20센트인데 뉴질랜드 전국의 70만 명 이상이 시간당 20달러 20센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용주 제조업협회의 킴 캠블 회장은 처음 인상분은 국민당 집권 시보다 높지 않다고 말하고 그러나 시간당 20달러라는 최저임금은 너무 높고 이는 전 세계에서도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비즈니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새 총리는 자본주의는 어린이 가난에 관한 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TV3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던 총리는 저소득 계층에게 자본주의가 실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약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어린이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선진국 중에서 뉴질랜드가 노숙자가 제일 많고 대부분 시민들의 수입은 인플레이션과 특히 집값 인상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성공의 척도는 경제 성장으로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이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의 수입은 생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뉴질랜드 연립정부의 총리로 37살의 여성 제신다 아던이 집권하면서 세계적인 젊은 지도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던은 뉴질랜드 역사상 160년 만에 나타난 가장 젊은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 지도자 톱10에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스트리아에서 31살 세바스티안 쿠르츠가 총선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고 올해 초에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39살 이마누엘 매크론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또 38살 레오 바라드카르가 아일랜드의 사상 최연소 총리로 선출됐고 에스토니아 총리로 39살 유리 라타스가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부탄의 왕척 왕과 카타르의 지도자 알타니 총리는 각각 37살, 북한의 김정은은 27살의 권력을 잡는 등 많은 나라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뾰족한 묘책이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extremely excited to have an exhibition of Korean ceramics coming all the way from Korea to Howick, and it will be on display from the 2nd of November to the 2nd of December. We also are extremely thrilled to have some of the artists come and demonstrate their talents on Friday the 3rd of November. We hope you are able to attend.